네, 이 전기전자 회로 분석 이제 단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이론 관련돼 가지고 선생님이 충분히 이제 설명을 했었고, 이제 단원 정리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런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배터리는 양극판, 음극판, 전해 이 세 가지 크게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좀 더 뭐 한다면 이제 경리판 이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맞죠? 경리판, 음극판과 양극판 사이에 있는 경리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케이스, 뭐 그것을 모두 담고 있는 케이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건 양극판, 극판 전해액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 정도만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어, 교류 전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류와 전압도 중요한데 빨간색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변하고 전류도 어떻게 정방향과 역방향을 반복해서 흐르는 것을 우리는 교류 전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류가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당연히 직류가 있겠죠. 직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전류랑 전압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하면서 흐르는 전류를 보고 우리는 직류 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류 전기는 계속해서 변하는 거고, 직류 전기는 우리가 일정한 값을 내는 거다. 우리가 자동차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는 바로 이 12V라고 일정한 값을 내고 있는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교류 발전기는 우리가 자동차에서 사용되어지는 발전기는 교류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옴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옴의 법칙. 옴의 법칙에서는 전압은 저항과 전류에 비례하고, 전류는 전압과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저항은 전압과 비례하고 전류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글로 쓰니까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옴의 법칙 식 하나만 딱 봅시다. V는 IR이라는 식이었죠. 이 V라는 것은 전압을, I는 전류를, R은 저항을 나타내면서 V는 IR을 통해서 이제 전압은 저항과 전류에 비례하는 이런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압 강하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전압 강하라는 것은 전선이나 저항이나 회로 이제 접촉 부분에 접촉 저항 등에 의해서 소모되어지는 전압을 우리는 전압 강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그림을 이제 봤을 겁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뭐 모터를 달든지 M에서 모터를 달든지 하게 되면은 이놈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이 전압이, 원래는 이 전압이 12V이지만 실제적으로 지어보니까 10V 정도 나왔더라. 이러면은 2V가 어떻게 없잖아요. 2V가 전압 강화가 일어난 거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 이 모터가 돌리면서 2V의 전기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전압 강화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류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정류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는 정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류를 이제 교류에서 직류로 바꾸는 이제
반도체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정류 다이오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류 다이오드는 극성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류를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여 동일 극성만 유지하게 되는 다이오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 우리 교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교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 부분,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교류 전기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바꿀까요? 직류 한쪽으로만 흐르도록 이렇게 12V 한쪽으로만 흐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직류였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 다이오드라는 놈을 사용해서 다이오드는 역방향 반대편으로 흐르지 못하게 하는 놈을 우리 다이오드라고 했었잖아요. 이 놈을 이제 싹싹싹싹 지워졌죠. 지워지니까 이 놈이 위에 부분만 이런 식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남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은 삼상 전압해서 이렇게 해서 형님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실습을 했을 때 한번 여러분들과 확인을 하는 작업들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정류라는 거는 교류를 어떻게? 직류로 바꾸는 과정을 의미하고, 이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반도체는 정류 다이오드라는 놈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봅시다.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제너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를 우리는 정전압 다이오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전압. 어떠한 전압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역방향 전압, 우리 역방향 전압을 제너 전압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이 역방향 전압이 일정한 크기, 정해져 있는 전압에 다다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흐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다이오드라는 겁니다. 다이오드라는 거는 반대로 전압이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다이오드입니다. 만약에 그 강력한 힘으로 이제 강력한 전압으로 이 다이오드를 역방향으로 전기를 팍 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다이오드가 부서져 버립니다. 깨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되지만, 이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정전압 다이오드, 어떠한 역방향으로 전기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일정한 크기를 넘어서게 되면 전기가 흐르도록, 깨어지지 않고 전기가 흐르도록 해주는 다이오드가 바로 이 제너 다이오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다이오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다이오드는 정류 다이오드이고, 어떤 이제 역방향 이제 전기가 흐르게 되는 다이오드는 제너 다이오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음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은 이제 서미스터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기능사 시험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 서미스터 모르겠으면은 그냥 서미스터를 한번 찍고 가라 뭐 이런 말들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답으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 서미스터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저항값이 변화해주는, 크게 변해주는 반도체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바로 온도 변화에 따라 가지고 저항값이 변하기 때문에 온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어지는 반도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서미스터라는 놈은 온도 변화에 따라 가지고 저항값이 변하기 때문에 이 자동차에서 사용되어지는 온도를 측정할 때 이 서미스터를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서미스터에는 두 가지 서미스터로 크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이너스 극성을 가지고 있는 부특정 서미스터, 그리고 플러스 극성을 가지고 있는 정특정 서미스터입니다.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미스터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부특정 서미스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저항값은 이 저항값은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보통의 정특정 서미스터는 어떨까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이제 정특정이니까 저항값도 함께 올라가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단원 정리를 한번 했고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단원 정리랑 이제 문제풀이랑 따로따로 올려주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바로 이제 영상을 보고 하려고 하지 말고 부탁이니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빨간 갈로 치져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다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앞에 부분을 보지 이 뒤에 부분 단원 정리를 보지 마시고 앞에 부분을 열심히 보셔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이제 참여하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11개까지 있었네요. 부특정 서미스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부특정 서미스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온도 개수를 가지고 있고, 이제 엔진의 냉각수 온도 센서, 그리고 흡입 공기 온도 센서, 에어컨 온도 센서, 온도계 유닛에 사용되어진다. 정특정 서미스터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온도 개수를 가지고 있고, 정온 발열, 그리고 과전류 보호용으로 사용되어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요거 아직까지 살짝 정리를 못했었습니다. 아까 전에 앞에 부분에 선생님 했던 이야기니까 괜찮습니다.